안녕하세요. 성공학교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되는 건 취업이 안 되는 거고요. 알바는 가능한데 단 알바를 했다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알바를 했는데 갑자기 취업을 했다고 하신다고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고용노동부가 생각하는 알바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알바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고용노동부가 생각하는 알바가 아닌 취업의 기준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그리고 예술인으로서 월 50만원 이상 계약에 체결하였거나 노무 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의 예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에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그리고 일용 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기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여기에서 많이 이제 전 알바를 했는데 취업이라고 해요 라는 경우가 보통 이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 주에 15시간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4시간까지 가능한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14시간 반까지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이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고, 결론은 월 60시간이 넘지 않아야 하며 주 15시간이 넘지 않아야 하며 알바 기간이 3개월이 안 넘어야 돼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잘 참고하셔서 해야 되는데, 보통 이것까지는 알바로 뭐 며칠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 안 될 것 같지만, 중요한 게 8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월 받는 돈이 80만 원까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79만 9천 원까지 가능하겠죠? 이 부분까지 잘 참고하셔갖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루에 7시간씩 매주 2일씩 진행을 하면은 주 14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이어서 알바로 인정받겠죠. 그리고 한 달에 8일 한다고 가정하면은 월 56시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알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얼마를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유가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 일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액이 하루에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만 104원입니다. 3,104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한액을 받는다는 가정을 해요. 상한액을 받아서 하루 기준 66,000원이기 때문에 8일치인 52만 8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 일당이 6만 6천원보다는 많아야 되는 건데, 사실 하루에 10만원씩만 받더라도 6만 6천원이 빠진 3만 4천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알바를 굳이 해야 하나 싶긴 한데요. 그런데 여기 삼정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월 8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정확히 80만원이 넘는 건 아니고 정확히 80만원이기 때문에 취업으로 간주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 80만원보다 못 벌어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꿀팁은 취업 일수가 빠지는 만큼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만 알바를 하는 거예요. 대신 근무 시간을 최대 14시간까지 하면서 하루 일당이 20만원보다 약간 안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6만 6천원이 빠져도 괜찮다면은 알바를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면 굳이 힘들게 일하면서 6만 6천원이라는 돈을 마이너스까지 돼가면서 굳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웬만하면 알바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알바를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알바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때 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귀찮잖아요. 사실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실업급여 받으면서 편하게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웬만하면 안 하는 거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뭐 일단 괜찮다면 해보려면 하겠죠. 아니면 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80만원 한 달에 한 79만 뭐 9천원 준다고 치고 뭐 4일만 빠지는 거죠. 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14시간씩 해서 뭐 하루에 19만 얼마씩 받는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괜찮겠죠. 그래도 뭐 빠져도 뭐 13만 얼마니까 괜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네, 굳이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럼 알바를 했으니까 신고를 해야겠죠. 왜냐면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뿐만 아니라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 한해서는 추가 징수 부과가 면제되고 형사처벌에 선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부정수급을 하게 됐으면은 자진신고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정수급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했으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방법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실업인정 인턴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신청 방법 같은 경우는 제 이전 영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전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통 이제 근로 또는 노무 제공 내역에 일반적인 분들은 다 아니오를 눌렀어서 다음부터 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알바를 했죠. 알바를 했기 때문에 예 버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근로 내역, 뭐 총 근로 시간, 소득 수령 예정일, 예정 금액, 예정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근로 내역 검색을 눌러주시면은 근로했던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바한 날짜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뭐 하루 했으면은 하루만 체크하시면 되고 이틀 했으면은 이틀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날짜에 맞게끔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 근로시간이야 뭐 얼마나 근로했는지 아시니까 기입해 주시면 되고 소득 수령 예정일도 그 알바 월급 날짜 있잖아요.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소득 수령 예정액 같은 경우도 뭐 알바비 아실 테니까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전부 다 기입하시고 끝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실업인정 일수가 이제 일일 근로를 한 날짜 있죠. 차감한 날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일을 받는다 치면 원래 뭐 받는데 8일을 냈으면은 22일쯤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지 이제 부정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약 7개월을 넘겨야 하고 실직 후 1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였다는 사실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13가지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수급 자격 제한이 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이게 바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이유인데요. 13가지 중에서 우선은 가장 많이 하는 2가지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걸 것 같아요. 이 해당 사유로 인해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알아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무조건 3시간이면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사업장이 이전을 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 자체가 이전을 해서 기존에 있던 집에서 왕복 시간이 3시간이다 라고 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지도 있죠. 네이버 길찾기로 해서 버스,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왕복이니까 편도로 1시간 반이겠죠. 1시간 반 이상이 걸린다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장의 이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업장은 이전하지 않았지만 전근을 가는 거죠.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가게 될 경우 만약에 1시간 반, 편도 1시간 반이다. 왕복 3시간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 할 친족들 간의 동거를 위한 기소 이전인데요. 거소 이전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혼자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1인 가구인데 그냥 혼자 이제 뭐 이사 가서 뭐 이제 멀어졌어요. 실업급여 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결혼이나 이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서 같이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데 뭐 왜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인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고 보통 이 3가지 조건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길찾기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조건 중에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이제 또 해당이 되는 건데, 보시죠. 임금체불 있는 경우. 말 그대로 2달 이상 밀렸다, 급여가 밀렸다 하면은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도 가능하고요. 소정 근로에 대해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가능하고,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가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리 왕복 3시간 이거나 임금체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추가로 11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입증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이거는 직접 이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힘들 것 같지만 일단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이제 직장인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인데, 이것도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임금체불이라던가 그 왕복 3시간, 그걸로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은 예정되는 경우도 가능하고, 또 이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사업이 양도 인수 합병이 됐거나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 전환이 됐거나 뭐 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 축소도 가능하고요. 뭐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 등으로 따라서 직업 형태가 변경이 됐거나 뭐 경영 악화, 뭐 인사 적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능한데, 이것도 조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이제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부모나 동거, 친족,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이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말 그대로 이제 회사 빠지고 이제 간호를 해야 되는데 기업 특성상 이제 30일 한 달 이렇게 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만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있어서는 안 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이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뭐 신체적으로 이제 질병이 생겼거나 체력이 안 되거나 해서 일을 못할 경우에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신, 출산,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아니면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직한다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의 이제 사업 내용의 법령의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뭐 계약 만료는 당연히 되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꼭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13가지라도 된다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면은 한번 알아보시라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